자, 오늘 6월 8일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가 며칠째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하락이 이어지면서 신용 물량도 늘어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도 매수로 잡히는 반면 외국인들은 매도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길게 보셔야 될 것이 단기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1월부터 흐름을 길게 놓고 보면 외국인들은 그동안 두산 에너빌리티를 상당히 많이 매수해 왔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외국인 매도 물량이 전체 흐름에서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 물량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굉장히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잡히고 있는데 과연 이게 정말 순수한 개인 매수세로만 봐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거든요. 매매 동향이라는 것은 외국인이 매도하면 그 반대편에서 개인 매수로 잡히는 경우가 많죠. 물론 기관이 중간에 끼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외국인들의 일부 매도 물량이 개인 매수세로 잡히고 있는 흐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주가 위치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고점인 14만원 부근에서 저점까지 상당히 많이 빠진 상태예요. 고점 대비로 보면 30%가 넘는 조정이 나온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될 정도로 큰 하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증시 급락 구간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 관점에서 대응할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 시장 상황은 좋지 않죠.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미국 시장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국내 시장 역시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증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상 코스피를 구성하는 핵심 축이 반도체라고 봐도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락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다른 대형주들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죠. 물론 빠질 때는 같이 빠지더라도 반등이 나올 때 반도체가 먼저 반등하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쪽은 단기간은 너무 많이 올랐고 이격도도 크게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격도가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하락이 나오면 위쪽에 매물이 쌓이게 되죠. 예를 들어 주가가 안정적으로 천천히 올라갔다면 중간중간 매물대가 촘촘하게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락이 나오더라도 그 매물대 부근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죠. 하지만 급하게 올라간 종목은 중간 매물대가 약하죠. 매물대가 촘촘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흔들리면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야기하면서 삼성전자 흐름을 같이 말씀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반도체 쪽에서 하락이 강하게 나오면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중요한 것은 시장이 단기적으로 급락한 이후에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가 단기적으로 지지부진해지는 구간이 나온다면 기존 AI 사이클의 또 다른 축이었던 전력주, 원전주 쪽으로 다시 수급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AI 산업에서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결국 전력 인프라 문제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고 AI 서버가 증가할수록 전력 수요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한 전력, 원전 관련 섹터를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두산 에너빌리티는 월봉 기준으로 보면 5일봉선을 이탈을 했죠. 이 말은 단기적인 강한 상승 추세에서 조정 국면으로 들어왔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외국인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은 1월부터 꾸준히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려 왔죠. 지금 단기적으로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 매수세가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지선이 어디에서 겹치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제가 보는 첫 번째 중요한 구간은 8만원 초반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8만 7천원 부근도 하나의 지지 구간으로 볼 수 있고 더 깊게 보면 7만원 부근도 중요한 가격대가 될 수 있죠. 만약 두산 에너빌리티가 정말 7만원 구간대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저는 그 구간은 정말 큰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정말 증시가 폭락하지 않는 이상 그 가격대까지 쉽게 밀리기는 어렵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8만원 초반 구간을 먼저 공략을 해봐야 될 구간입니다. 증시는 완만하게 움직이더라도 전력주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올라가는 흐름이 다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전력 섹터를 계속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요.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앞서 12만원 구간에서 비중을 일부 축소해 놓은 상태라면 이번 조정 구간에서 다시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화요일에 다시 한번 강한 하락이 나온다면 그때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을 계속 찍지 않았던 이유도 있어요. 이미 기술적 반등 구간이 한번 나왔고 단기 반등 이후 다시 조정이 나는 흐름을 확인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주가는 10만원대에서 11만원대까지 반등을 보여줬고 이후 조정 폭락을 어느 정도 열어놓고 봐야 되는 상황이었죠. 지금은 장기 이동 평균선 부근, 특히 8만원 초반 구간까지 열어놓고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미친듯이 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환율 부담과 시장 조정 속에서 일부 착실한 물량이 나온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실제로 1월부터 외국인들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계속해서 매수해왔죠. 1월 당시 가격대가 8만원대였죠. 즉 8만원대는 외국인들이 매집을 시작했던 가격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내려온다면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현금 비중이죠. 제가 계속 현금 비중을 강조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 구간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앞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12만원 구간에서 일부 줄여놓았고 다른 종목들도의 비중을 줄여 현금을 확보해 놓았다면 이번 조정은 원전주와 전력주에서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올라갈 때는 모두가 낙관적으로 변하죠. 주변에서 주식 안 하는 사람 없고 신용이나 대출까지 받아서 더 사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구간이 바로 고점 부근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하락이 시작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대부분 현실 부정을 하죠. 자, 잠깐 쉬어가는 조정이다. 좋은 기업이니까 다시 반등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더 빠지면 공포와 투매 단계를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 공포에 빠져 손실을 안고 던지는 구간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저는 시장이 이런 심리 흐름을 반복을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상승할 때부터 조심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현금 비중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강조드렸죠. 지금은 욕을 먹기 싫어서 영상을 찍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같은 구간에서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좋다, 사라고 말씀드리면 당장은 기분 좋을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 더 좋은 가격이 올 수 있는데 너무 빨리 들어가면 그만큼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화요일에 강한 하락이 나오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8만원 초중반까지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그 구간을 충분히 잡아볼만 하고요.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 다시 빠르게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대응 전략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너무 겁먹고 매도할 구간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여러분들께 기회가 왔을 때 빠르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도움이 됐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남겨주시고 저희가 빠르게 안내 영상 찍어 드릴 테니까 함께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도 두산 에너빌리티 폭등하는 기원을 담아서 두산 폭등, 두산 파이팅이라는 긍정적인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주주분들이 함께 힘 모아질 수 있도록 마음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서 제가 따로 준비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시장이 크게 흔들렸다가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유독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존재했죠.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장 전체가 불안할 때는 대부분의 종목이 같이 흔들리지만 그 이후에 회복 구간으로 들어가면 특정 섹터, 특정 테마, 그리고 특정 종목으로 수급이 강하게 몰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단순히 지수가 회복하느냐 못하느냐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섹터에서 돈이 먼저 들어오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바로 로봇 섹터예요.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로봇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미국 로봇 정책 수혜 테마가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죠. 여기서 중요한 연결점이 바로 CES예요. 로봇 산업은 단순히 국내 기업끼리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죠. 미국 기업과 협력 관계가 생기거나 MOU 체결 같은 소식이 나올 경우 시장에서는 그 기대감만으로 수급이 빠르게 붙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기대감 때문에 로봇주 전반에 한 차례 강한 수급이 몰렸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수급이 완전히 사라졌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막연한 기대감에 움직이던 수급이 이제는 실체가 있는 기업,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로봇 섹터 안에서도 유통 물량이 많지 않은 이른바 바로 로봇 품절주 성격을 가진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이미 일정 기간 매집 흐름이 있었고 최근 바닥권에서 약 30%대 반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유통 비율도 40%대 수준이 알려져 있어서 시장이 관심이 붙었을 때 상대적으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으면 오히려 못 가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많이 잠겨 있지 않고 시장에 나오는 물량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수급이 붙었을 때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강한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무조건 오른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종목의 유통 구조와 섹터의 모멘텀을 함께 봤을 때 시장에서 한번 관심을 받으면 움직임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흐름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까지 같이 보고 마무리하시길 텐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바로 로봇 품절주예요. 이 종목은 로봇 섹터 안에서도 유통 물량이 제한적인 편이고 일정 기간 동안 수급이 쌓였던 흔적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아직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로봇 섹터가 다시 시장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충분히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죠. 특히 최근 글로벌 로봇 산업 흐름을 보면 미국이 로봇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여기에는 단순한 산업 육적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려는 전략적인 목적도 포함되어 있죠. 관련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장관이 최근 로봇 업계 CEO들과 만남을 가졌고 로봇 산업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재 중국의 로봇 산업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전 세계 신규 설치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를 했는데요. 그만큼 중국이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중국 공장 내 산업용 로봇 대수는 약 180만 대 수준으로 미국보다 훨씬 높은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로봇 공급망을 강화하고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 로봇 공급망, 스마트 팩토리, 감속기, 자동화 장비, 그리고 향후 CES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현업 기대감입니다. 지금 국내에서 로봇 관련주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물론 이 종목들은 이미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고 로봇 섹터를 대표하는 기업들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미 많이 알려진 대형주들은 단기 모멘텀이 제한적으로 움직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시장에서 모두가 아는 종목은 이 기대감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주주님들께 로봇 섹터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지만 수급이 붙으면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로봇 품절주들의 흐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은 유통 비율이 40%대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이 붙을 경우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여기에 트럼프가 언급했던 공급망 강화, 미국 로봇 산업 투자, 글로벌 협업 기대감, 그리고 내년 1월 CES 로봇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까지 연결이 된다면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우리 주주님들이 최소한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흐름을 체크해 보셔야 될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최근 로봇 섹터 안에서는 원익홀딩스, 클로봇, 휘린로봇, CPG 등 다양한 종목들이 움직였죠. 특히 원익홀딩스는 로봇 대장주 성격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저점 대비 큰 상승률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유통 비율이 50%대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 시장에서 로봇 관련 기대감이 붙으면서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SPG도 로봇 감속기 관련주로 시장에 관심을 받았고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으로 대한 기대감이 일부 반영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중국 기업과의 연관성이죠. 사실 로봇 섹터에서 중국 기업과의 연관성이 완전히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로봇 산업 전체가 글로벌 공급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CPG나 원익홀딩스 같은 종목들은 중국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되지 않았고 그 덕분에 미국 로봇 정책 수혜 기대감과 더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종목도 단순히 로봇주니까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첫 번째 로봇 섹터 안에 있다라는 점, 두 번째는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라는 점, 세 번째는 일정 기간 매집 흐름이 있었다라는 점, 네 번째 아직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다섯 번째는 향후 미국 로봇 정책 CES 스마트 팩토리 공급망 재편 기대감과 연결될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 다섯 가지가 맞물리면 시장에서 한번 관심을 받았을 때 움직임이 빠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이 2026년 시장에서 로봇 섹터가 다시 중심으로 들어올 때 엄청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후보군 중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다른 로봇주들이 먼저 출발했을 때 이 종목은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완전히 소외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밑에서 수급을 쌓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최근에는 바닥권 대비 약 30%가량 반등이 나왔지만 다른 로봇주들과 비교하면 아직 본격적인 상승 구간에 들어왔다라고는 보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적인 추격 매수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섹터,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타점이 중요하죠. 로봇 섹터는 기대감이 붙으면 빠르게 올라가지만 반대로 시장 분위기가 식으면 조정도 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분할 접근, 손절 기준, 목표 구간을 정해두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은 이번 대장 섹터 중 하나는 로봇이 될 가능성이 높죠. AI가 성장을 하면 결국 현실 산업과 연결되는 분야가 필요합니다. 그 연결점의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산업용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결국 AI가 머리라면 로봇은 손과 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봇 섹터는 단기 테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 산업 변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들을 맞물리면서 함께 대응해 나가 주셔야 됩니다. 이런 흐름이 로봇 섹터에 다시 한번 강하게 모멘텀을 줄 경우 여러분들은 그 부분들을 절대 지나치시면 안 되고요. 이미 많이 오른 종목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아직 시장에 덜 주목을 받았지만 구조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종목들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목은 그런 관점에서 준비한 로봇 품절주고요. 유통 비율이 매우 낮고 매집 흐름에 있지만 이제 막 반등이 시작된 종목이죠. 이 종목을 받아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나와 있는 번호로 히든이라고 딱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준비한 종목명과 함께 확인해야 될 구간 그리고 대응 포인트들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내용은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고요. 실제 매수와 매도는 반드시 본인의 기준과 책임하에 결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하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의 수익을 보실 수 있도록 안내해서 들어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꼭 함께 따라와 주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고 손실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들을 시나리오를 짜 나가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종목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 받아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바로 빠르게 문자로 안내해 드리거나 소통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공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바로 화면에 나오는 번호로 꼭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이 종목들 받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